삼성전자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위기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면서 오늘은 주가가 2% 넘게 오르긴 했는데도 경계감은 여전한 분위기인데요. 삼성전자의 현 상황과 전망, 산업부 유수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용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잠정 실적을 먼저 발표했는데요. 네네. 잠정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9조 1천억 원으로 시장의 전망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요. 예. 네, 삼성전자는 원래는 잠정 실적 발표 때는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렇게 두 가지만 발표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별도의 참고 자료, 설명 자료를 배포해서 시장의 충격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화면을 살펴보시면요. 메모리 사업에서 서버와 고대역 폼 메모리 수요가 견조했다면서도 네. 모바일 고객사의 재고 저점과 그리고 중국 메모리 업체의 레거시 제품 공급 증가에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실적 하락의 주요 원인이 반도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라는 사실을 시장에 알려준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 아까 그 설명 자료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줄에 HBM3E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납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 최신 인공지능용 반도체죠. 이 제품이 또 주요 고객사에 대한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네네. 이게 뭐 엔비디아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걸 돌려서 말한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초 삼성전자는요, 3분기 내에 그 HBM 5세대 제품이죠. HBM3E 8단 제품을 양산하고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었고요. 네. 또한 12단 제품 역시 하반기 중으로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었는데요. 네. 사실상 여기서 주요 고객사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를 의미하죠. 이 엔비디아 납품이 3분기 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간 삼성은 외신 등을 통해서 이 엔비디아 납품 추정 보도가 나올 때마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었는데요. 네. 이번엔 아예 직접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인정을 한 셈입니다. 네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 때는 실적을 세부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실적이 실제로 얼마 나왔는지는 저희가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오는 31일에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네. 다만 전체적인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1조 2천억 원 정도 하회했고요. 네. 또한 사실상 반도체 때문이다. 이렇게 회사 측이 밝힌 만큼 당초 반도체 실적이 5조 원 중반대로 영업이익이 예상됐었는데 네. 지금은 4조 원대 초반, 그러니까 4.4조 원에서 4.4조 원 사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한 6조 5천억 정도 실적이 영업이익을 올렸던 것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모레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이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좀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확실히 눌렀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둘 다 주력 사업이 메모리 반도체로 일치하지만 네. 반도체 사업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뭐 삼성 반도체의 실적과 하이닉스의 실적을 단순히 1대1로 비교해서 어디가 더 잘한다, 어디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다소 어렵겠는데요. 네. 다만 뭐 메모리 시장 상황이라던가 흐름 등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 하이닉스 실적과 비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최근 3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7조 300억 원, 그리고 매출은 17조 5,800억 원을 올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둘 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예. 영업이익률이 무려 제조업치고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40%에 달합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와 달리 실적의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도 했는데요. 네.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그 실적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6조 8천억 원대였었어요. 근데 7조 원을 넘겼으니까 사실상 2천억 가까이 상회를 한 거였고요. 네네. 이 컨센서스에 참여한 증권사 중에서 7조 원대를 예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 군데도 없었다. 네. 이 점을 고려할 때는 정말 깜짝 실적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7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좀 상징적인 게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랑 단순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네.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뭐 최소 2조 5천억 원에서 많게는 뭐 3조 원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렇게 호실적으로 올릴 수 있었냐 이런 배경을 알아보는 거겠죠. 네. 하이닉스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고객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지속됐고 이에 맞춰서 HBM이랑 ESSD 등 고부가 제품 판매를 확대했다. 이렇게 수익성 높은 고부가 제품에 이 공을 넘겼는데요. 네. D램 그리고 낸드 모두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죠. 네. 이 단가가 전분기 대비 10%대 중반가량 올라서 오. 최대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 반도체 덕분에 실적 발표할 때 웃었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 인공지능 말고 조금 더 이제 구형 메모리 반도체에 더 집중을 하면서 하이닉스하고 실적이 대비가 됐는데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저가 제품 영향만 없었으면 그 전체 실적도 지금 정도까지 나쁘진 않았을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글로벌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요. AI 서버, 요즘 뭐 AI 붐이다 보니까 AI 서버형 HBM, 또 ESSD, 혹은 뭐 DDR5나 LPDDR5 같은 고부가 최첨단 제품이랑 뭐 범용 제품, 레거시 제품이라고도 저희가 말을 하죠. 네. 뭐 DDR4나 LPDDR4를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양분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그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쫓아오고 있는 데는 범용 시장, 레거시 시장이에요. 구형 반도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뭐 이런 일반 PC라던가 모바일 등에 들어가는 구형 오래된 반도체인 건데요. 네네. 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추격을 하는 게 사실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당연히 이 메모리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다만 정도가 다를 수 있겠죠. 네. 혹시 지난 9월 그 추석 연휴 때 그 글로벌 IB죠. 모건 스탠리가 뭐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냈던 거 혹시 앵커님 기억하실까요? 네, 저희 경제원에서도 보도를 했었는데 그 보고서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서 이 관련 국내 기업들 막 주가가 떨어지고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 내용이 뭐였냐면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지금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언젠간 위협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언젠간이 아니라 머지않아 이제 위협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중국발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서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수요가 둔화될 거다 이런 예상이었던 건데요. 네. 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HBM3E 혹은 ESSD 같은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면서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요. 중국 공급사들의 레거시 진출 가속화로 D램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수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네. 내년에 HBM3E 그리고 DDR5 등의 수요 대응을 위해서 레거시 제품 생산 규모를 줄이고 선단 공정으로 전환을 앞당겨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수요 둔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레거시 제품 대신에 이제 앞으로 많은 수익을 가져다줄 고부가 제품 위주로 생산을 늘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사실 올해 연말 기준으로도 전체 D램 매출 가운데서 40%가량을 HBM에서 나올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네,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계속 이제 인공지능 같은 어떤 첨단 반도체 쪽에 힘을 싣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네, 맞습니다. 반면 삼성은 아직까지는 범용 레거시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건 바로 이제 삼성이 차세대 HBM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현재 뭐 HBM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 같은 경우는 4세대죠. HBM3를 이제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세대 제품 HBM3E 제품을 네. 이제 연초부터 8단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고 이번 4분기부터는 이제 10단 제품을 고객사에 정식으로 납품하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매출은 물론 수익성 측면에서도 삼성과 하이닉스 간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가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계는 겨울이 아니고 삼성만 겨울이다 이런 어떤 조롱 섞인 말도 나왔었는데 이 업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그래도 사이클이 있으니까 잘 나올 때도 있는 거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건데 이번 실적에서는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실적 발표 당일에 이례적인 행동을 하나 더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정말 이례적으로 이제 사과문 혹은 뭐 반성문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네. 이런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 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을 이유로 대표이사 격인 이 사업 부문장이 고객 그리고 투자자들 혹은 뭐 임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인 첫 사례입니다. 네. 전 부회장은 많은 분들이 삼성의 위기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 있다.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꼭 제도학의 계기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사장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해버리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야 이거 오히려 위기로는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왔었던 건데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뭐 재도약하겠다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될 거고 어떤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영현 부회장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바로 기술 경쟁력 복원입니다. 전 부회장은 기술과 품질은 삼성전자의 생명이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자존심이라면서 단기적 해결책보단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는 물론이고 기술 인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네. 또한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조직 문화 혹은 뭐 일하는 방식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고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 조직 문화가 최근에 좀 지나치게 관료화가 됐다. 그리고 과거 경쟁력이 근원으로 꼽혀왔던 뭐 치열한 토론 문화라던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같은 게 많이 사라졌다는 그런 지적이 최근 조직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이제 고강도 쇄신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러한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이 해당 메시지는 이제 삼성전자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정말 엄중하고 심각하다 이러한 방증인 동시에요. 또 연말 인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그때 대규모 인사가 있을 수 있다. 인력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병행할 수 있다는 예고처럼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최근 뭐 행사장 같은 데서 삼성전자 경영진 분들 뵈면은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러한 지금 조직 내의 분위기를 아무래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또한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좀 외부 활동도 다소 자제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면 이제 뭐 좀 두루뭉술한 얘기가 있기는 한데 이 직장인 그 익명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던 그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네네. 어떤 임원진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포함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삼성 위기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또 정작 그 삼성 총수인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메시지가 없이 조용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회사가 매우 어렵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눈길이 많이 쏠리는데요. 네. 이 회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가 삼성의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네. 뭐 예컨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0월 25일 같은 경우는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사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7일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었고요. 또 오는 11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달 1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창립 55주년입니다. 네. 이렇게 뭐 주요한 행사가 많은 시즌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이재용 회장이 외부 활동도 잦아지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입에도 많은 눈길이 쏠리는 건데요. 네. 이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선대 회장 사주기 당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수원 선영을 찾았었고요. 예. 또 그에 앞서 열린 추모 음악회라던가 이런 행사에도 빠짐없이 다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취임 2주년 당일에는 다소 이례적인 곳에서 이제 목격이 됐는데요. 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일본 토요타그룹의 도요타 아키 회장이랑 만나서 전장 사업 관련된 논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최근 삼성 안팎의 분위기라던가 이 위기설 뭐 조직 쇄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 필리핀이랑 싱가포르 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관련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달 1일에 그 삼성전자가 55주년을 맞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이재용 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